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12월 26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숨차게 2024년을 달려봤는데요. 연말 보내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바쁘고 힘든, 그리고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런 연말은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연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였었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그리고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인데요. 어제 도심의 거리 풍경이 크리스마스에 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온화하고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풍경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매스컴들의 보도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각을 좀 돼서 보도들이 좀 됐었고, 그리고 현재 현 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뭐 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뭐 저는 일반 소시민과 국민으로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정말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정말 정신없는 그런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연시인데요. 연말 연시의 어떤 그런 그 정리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분위기 또한 저희들이 마땅하게 만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도 2024년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짜 카운트는 오늘이 26일이니까 27, 28, 29, 30, 31일 정확하게 5일입니다. 5일이면 이 갑진년이 이제 저희 곁을 뒤로 하고 떠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메인 DJ 테리우스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자리에 2024년을 총 결산해 주기 위해서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고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뭐 뉴스서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참 빠르게 지나간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런 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막판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렇죠. 저는 또 어제 나와서 오늘 그 신문 발행 때문에 그래요. 어제 편집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만 쉬었네요. 어제 그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산타가 한국을 다녀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꽤 됐을 텐데 그래도 정정하시게 네. 여전히 그렇게 썰매를 많이 잘 타고 다니시네요. 아니, 내가 끌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이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산타 위치 추적 경로를 보게 되면 네. 그 산타클로스가 2부인 그
24일 밤 11시 24분 한국을 찾았는데 네. 이 루돌프가 맨 앞에서 이끄는 썰매를 타고 날아온 산타가 네. 제주도 서귀포 남쪽을 시작으로 해서 오. 부산, 대전, 서울까지 곳곳을 날아다녔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 방문 영상을 보면 네. 산타가 썰매를 타고 여의도 63빌딩, 음. 남산 서울타워를 한 바퀴 돌았고 잠실 롯데타워를 두 바퀴 돌고 네. 경복궁 지붕 위로 날아갔대. 근데 이 우리나라에 머문 시간이 3분 45초였는데 그 1년 동안 착한 일을 했던 한국 어린이한테 네. 2천만 개의 선물을 전달하고 갔다는 3분 몇 초요? 3분 45초. 3분 45초 안에 착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 몇 개의 선물이요? 2천만 개. 네. 2천만 개의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나서 이제 그 대단하다.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아, 그래요? 북한에는 1분밖에 머물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중국 선양 방향으로 빠져나갔는데 네. 그 산타가 이게 그 보게 되면 매년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6시 북극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를 도는 비행을 하는데 이게 전국에 아니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네. 이 산타가 매년 45억 개의 선물을 준답니다. 아니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그 선물을 다 어떻게 구비하시나? 구매 누가 후원을 해주시나? 아니 그나저나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날아가 가지고 네. 7명의 우주 비행사한테도 그 선물을 전달했대요. 우와, 이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볼 때는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저기 여름쯤에서 썰매를 최신형으로 전기 썰매로 바꿨다는 소리가 있어서 루돌프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래도 루돌프는 그 어떻게 따지면 구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썰매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가는데 앞에도 그래도 루돌프가 달려가는 그런 썰매는 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추적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추적해요? 그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가지고 네. 루돌프의 빨간 코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통해서 우와. 위치를 잡아낸대. 그래서 그렇구나. 루돌프의 그 적외선 에너지를 그 잡아가지고 이렇게 루돌프가 다닐 때 그 빨간색 그러면 전 세계가 막 휙휙휙 하면서 새빨개지겠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알고 그 위치를 알 수 있다는데 네. 이 1955년도부터 69년째 지금 그 산타 비행 경로를 추적해서 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그러네요. 야, 그 참 이거 믿거나 말거나 내가 그렇게 날아다녔는데 내가 추적당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 형님 그 코 어떻게 가려봐. 코막이라든지. 근데 또 어제는 네. 점심을 먹는데 네. 그 서천의 유명인하고 제 코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서천의 유명인. 형제 아니냐고 그러대. 근데 그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 코가 똑같대. 코가 너무 코가? 닮았다고. 희한하네. 나 그렇게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또 처음 봤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하나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좀 황당하긴 황당합니다만 어쨌든 산타크로스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동선까지 파악될 정도면 산타크로스가 이제는 뭐 미지의 우리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조만간 잡힐 것 같아요. 저는 길목을 막고 서 있으면 잡힐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잠시 잠깐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뉴스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우리 누나죠. 강수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혼자만의 겨울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참 혼자만의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제발 올 겨울에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등을 갖다 붙이든지 손을 잡든지 하면서 같이 사람 인자가 두 개의 사람이 이렇게 기대 있는 저희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2024년의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태류왕자 공중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미리 소개했던 것처럼 2024년에 우리 서천군에서 있었던 크고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만 선정을 해서 뉴스 서천에서 선정한 10대 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10대 뉴스 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해를 좀 더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 대표님, 네. 뉴스 서천에서 올해 2024년 10대 뉴스 중에 가장 먼저라는 개념은 가장 1, 2월 달에 있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 서천 특화시장 네. 한 해 100만 명이 찼던 서천 특화시장. 네네네. 서천을 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단골로 찾는 무조건 찾는 장소죠. 그리고 특화시장. 이제 특화시장을 가지고 네. 그 생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벤트도 진행도 하고 했을 정도로 서천시장 특화시장은 서천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노량진 시장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서 이 수산물이 특화돼 가지고 유명한 이 시장은 이 중부권에서는 특화 시장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 네네네. 뭐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의 시장이 서천을 본떠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흥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네. 예, 그럴 정도로 이 서천 특화 시장은 그만큼 서천 서천의, 사람들한테는 서천의 대표적인 그렇죠. 대표적인 경제 단지고 관광 단지고 산업 단지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안타깝게도 화마에 휩쓸렸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월 22일 날이 그 밤에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네. 11시 한 40분쯤 됐는데 조금 늦었어요. 제가 이제 그 카톡이 오고 다 했는데 그걸 못 봤었는데 불이 나자마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보를 받고 딱 나가는 순간 그 매연 그러니까 불이 나면서 연기하고 연기. 네네네. 이 연기가 장항 쪽으로 날라오는데 그 유독 물질이 포함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스티로폼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를 맡고 나서 순간적으로 냄새 때문에 이 마스크를 다시 차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이미 불이 한참 다 붙은 다음에 이제 그 끄트머리 부분 그쪽 이 서문 주차장 서쪽 주차장 대형 주차장 있는 데 쪽 그 부분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당시 가셨을 때는 지붕이 내려앉지는 않았을 때죠. 지붕은 내려앉지 않고 저기 이제 굴삭기 등이 이제 그거를 이제 끌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아이고. 아무튼 11시 8분쯤에 특화시장이 이제 불길이 치솟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불이 나면 전체 다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 194명 포함해 가지고 장비도 35대가 있었지만 수산물동 일반동 227개 점포가 다 타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정말 처참한 손을 쓸 수 없는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또 강풍이 또 부는 바람이 굉장히 심했죠. 한겨울 1월 22일인가요, 그날이? 1월 22일 밤 예, 11시 8분. 밤에 또 바람도 상당히 셌었던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 또는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삽시간에 그냥 확 그 큰 시장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람 방향이 네. 반대로 불었더라면 농산물동을 포함해 가지고 농산물동 앞에 있는 상가들까지 다 잘못됐죠. 불탈 뻔했었는데 네. 다행히 바람 방향이 저쪽 남산 쪽으로 불어서 그렇게 불면서 이제 네. 남산 방향 쪽으로 불면서
피해가 서천 특화시장 수산물동 산물동만. 네, 여기만 이제 화가 미쳤던 부분인데요. 네. 하여간 그 화재의 원인도 나중에는 좀 밝혀진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재 원인은 그 뭐였죠? 그 화재 안에 원인 그 수족관 그쪽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기압선. 그게 뭐냐면 네. 그 정해진 선들만 가지고 써야 되는데 네. 이 상인들이 쓰다 보면 계속 연장하고. 계속 연장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이제 그 용량이 딸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이상의 것들을 써버리게 되면 그렇죠. 컨센트에서 뭐 이렇게 예. 합선도 생기고. 예. 어찌됐든 전기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상인들이 이 전기 안전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따지면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CCTV에도 잡혔더라고요. 어느 상가에서 그렇죠. 불꽃이 튀는 부분들이 잡혀서 매스컴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한순간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천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이라고 하는 서천 특화시장이 그렇게 멈추게 됐던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고 빨리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또 서천군에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물론 많이 했고요. 네. 그 4월 25일 날 그 지금 현재 그 이 서쪽의 대형 주차장 부지에 그 임시 창옥을 마련해 가지고 네. 지금 그 상인들이 다 입점을 해서 네. 영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가 최소화 되고 있는 상태고 네. 구는 지금 그 이 400억을 들여서 지금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언제쯤이나 그게 다시 그 될까요? 내년 그 저기 때까지 그 추석 전까지 하겠다라는 게 당시 김태흠 지사의 이야기였고 한데 네. 어찌됐건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임시시장이 개장이 돼서 그나마 그 임시시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부터 다시금 그 서천 특화시장의 어떤 그 지난날의 명맥은 그렇게 다시 뭐 이루어지진 않고 있으면 그래도 그 명맥을 잇고 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서천 주민들이 서천의 이제 수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은 꼭 필수적으로 들려야 되는 곳이 또 지금 현재 임시시장으로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시시장이고요. 정말 그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자리를 다시 정비해서 제대로 된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뭐 이런 그 아픔 뒤에 어떻게 따지면은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기존의 그 특화 시장의 그 임대화든지 운영 위탁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그런 병폐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었죠. 그렇죠. 원래 이게 2004년도 9월달에 봄의 마을 지금 광장이 있는데 그 네네. 일대가 그 재래시장이었던 거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밀집해서 있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수열 군수 당시에 재임 당시에 그 거기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네. 지금 현재 그 불이 난 그 서천 특화시장으로 옮기면서 그 사람들을 그 상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가 계약의 어떤 여러 가지 계약의 좋은 조건을 좋은 조건을 막 제시했던 제시했죠. 거잖아요. 뭐 승계가 가능하도록.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상가의 승계 가능, 그런 그래서- 자식에 대한 승계 가능 뭐 이런. 그래서 것들. 이제 그 공설 시장을 대를 이어서 승계하는 곳은 네. 없는 걸로 알고 서천밖에 있습니다만 없었군요. 그렇죠. 서천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네. 이제 그 자식대로 승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이거를 그 불법 전대. 불법 전대차를 또 네, 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전대차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음. 해지가 되는 네. 상황도 있었고 네, 네.
뭐 이제 합법을 가정해서 하다 보면 실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불법 전대 받은 사람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실제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하게 되다 보니까 음.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맞습니다. 병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이번에 그 올해 이제 한경석 그 군의회 의원이 네. 영구 임대 그러니까 승계를 없애는 그 서천 전통시장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자 네.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최장 10년만 그 뭐 저 임대를 연장해 줄 수 점포를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네. 방식으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법으로 해서 이제 전대차를 맺었던 사람들은 새 시장이 들어서면 이제 사실상 그게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일단은 그 당시에 뉴스천에서도 저 보도를 하시고 조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화시장에 그 입점해 있는 분들의 주소지가 서천이 아닌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뭐 그 아닌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어찌됐건 뭐 이제는 그 서천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서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그 제한을 해야 되는 그거는 거. 맞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조건에는 네. 서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입점을 할 수 있는 입점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식당동이라든가 이런데 그 나오는 거 보면 공고가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점포를 이제 그 입점하기 위해서는 방식이 이제 그 최저가이 달라요. 식당동 같은 경우는 최고가 낙찰이거든요. 네. 이 최고가 낙찰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최고가 낙찰과 그다음에 이제 면적에 비례해서 그 점포 사용료를 주고 하는 그런 방식들 여러 가지로 그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에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상인회가 그 좌지우지하고 오히려 상인회가 갑이고 군이 을이 되는 의리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서천 지속 가능 지역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상인회는 상인회 그 자체적인 어떤 그 모임체로만 활동을 자기들의 하고 자조 모임 네. 단체로만 해야지 운영 주체로 가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어찌됐든 상당히 그 1월 22일에 그 화재는 우리 서천군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줬지만 다시금 복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지펴졌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전국에서 서천의 특화시장의 화재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성금들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충청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신다고 그랬고 또 서천군 자체적으로도 예비비 어떤 형태를 갖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서천 특화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석 전까지는 2025년 추석 전까지는 다시금 원상 복구와 새롭게 리뉴얼된 서천 특화시장이 여러분들 눈앞에 선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서천 군민들의 염원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뉴스서천에서는 상당히 발빠른 취재와 상당히 자세한 내용으로 우리 서천 군민께 내용을 보도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많이 했죠. 네, 많이 어찌됐든 우리 뉴스서천의 2024년 10대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로 뽑힌 거는 서천 특화시장의 화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서천의 10대 뉴스 2024년 10대 뉴스 중에 두 번째 뉴스는 뭘 선정하셨습니까? 올해는 그 지역민들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민 민원. 예, 누구를 예. 상대로 한 민원이죠?
뭐 그 저 군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지만 네. 이 지역민 민원이 어떤 거냐면 그 태양광에서부터 해가지고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다 그 기억나네요. 산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네, 기억나네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폐기물, 네. 톱밥 공장, 톱밥 공장 예. 최근이네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 우리가 제목을 마을 지키기에 힘겨웠던 한 해다 야. 이렇게 해서 이름 그 중간 아니 제목을 제목을 붙여가지고 아주 철석같이 잘 붙이셨어.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내 마을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내가 안 지키면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정말 여지껏 그 몇 대 수대에 걸쳐서 우리가 물려오고 있던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어떤 이런 고장의 마을을 갖다가 어떤 한 특정 단체 또는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걸 파헤치려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세력들을 위해서 내 마을은 내가 지키자라는 걸로 똘똘 뭉쳐서 지금 각 서청 관내에 있는 각 마을에서 그런 이슈가 있는 부분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똘똘 뭉쳐서 주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호 태양광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대 사업, 부수적인 사업의 일환인 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사호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뉴스천에서 계속 보도도 해왔지만 이 부사호에는 천연기념물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황새나 그다음에 그 저 노랑부리 백로라든가 저새 저세. 이런 철새들도 많이 찾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데거든요. 그 부사 간척지에 그 간척지를 이제 논으로 그 바꿔가지고 했던 데에 네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거의 그 부사호 서천 쪽에 그 면적 대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네. 그런 그저 태양력 발전 계획이 있었죠. 그런 계획이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 쪽에서 마을 발전 기금으로 해가지고 100억을 주느니 그다음에 이제 그 기부 체납을 해서 직접 마을 주민들이 발전 시설을 가동을 해서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 진짜 꽃감들을 내놨었죠. 예, 그때.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부사호 태양광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부사호 주민들이 찬반으로 이렇게 그 갈등을 빚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개발 과정에 있는 그 지역의 네. 그 주민 그 갈등 사항을 노정했던 것이 부사호 태양광 발전 사업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그게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있었던 사안인데 네. 여기에서 지금 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7월 26일 날 회의를 열었는데 지역 수용성, 추가 재고 노력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재심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보류를 한 상태니까 네.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포리 공덕산 개발은 마을 주민들이 그 극렬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덕산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이 이 개발업자 쪽에서의 이제 그 마을 발전 기금을 준다든가 이런 미끼를 덥석 물으면서 결국은 그 이 공덕산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주다 보니까 지금 그 서천 외곽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그 한국 요양병원 그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 오기 전에 개동에서 그 한 10시 방향 11시 방향 쪽 10시에서 11시 방향을 보면 아예 그 저 파헤쳐진 네. 그 저 민둥산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예. 정말 거기가 흉물처럼 네, 점점 예. 민두상으로 변하고 있는 걸 바라볼 때마다 속이 쓰리더라고요. 네네. 꼭 그리고 저렇게 해야만 되나.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이 됐을 때 네. 거기에서 업자들이 제대로 거기를 정리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토사가 토사하고 황토물. 토사가 그 인근 바로 네. 앞에 있는 논에 그 집중 유실이 그쪽으로 네네네. 떠밀려 와가지고 음. 농사 짓는 분이 굉장히 그 피해가 컸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불보듯 뻔한 결과였는데 그걸 그렇게 승인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준 주민들도 참 자기들이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면 참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자, 이제 그거 말고도 음. 주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막아낸 것도 있죠. 예. 지금 시추면 신흥리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은 네, 지금 그 이 동일 사업자인데요. 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동일인인데 네. 17년 동안 종천명 화산리에서 하다가 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네. 이제 비인면으로 가서 이제 거기다가 사업 계획을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거기를 또 포기하고 새롭게 찾은 데가 시추면 신흥리입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그 올해 10월 18일 날 8일자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제출을 했는데 불과 그 저 한 달 그 25일이죠. 그 한 달 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 들고 사업 계획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네. 그 군에서 이제 그 현장 그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 회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28일 날 그 11월 28일 날 업체한테 사업 계획의 적정 및 부적정을 통보를 해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3일 앞선 25일 날 돌연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꼼수죠, 꼼수. 예, 취하를 한 것은 꼼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역시도 다시 그 이 사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철회를 한 것으로 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서 주민들은 긴장을 언제, 하고 계시겠네요. 언제 어느 때 또 들어올지 모른다 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아유, 상황이고요. 17년을 하셨는데 좀 이제 좀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네,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형인 곳이 네. 기산면 황사리 톱밥 공장인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최근 버전이죠. 9월 중순에 이 계획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부지와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 가구가 또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톱밥 공장 자체가 이제 분진을 그 유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이 톱밥 공장 신축하겠다고 해서 이제 건축 허가로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주민 반발이 이제 극렬해지고 군청 앞에서 집회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방법을 또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대신에 저걸 넣었죠. 건축 대신에 공장 설립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무부서가 도시건축과에서 투자 활력가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찌됐건 내년 1월 중으로 이 저 공장 설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군 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은 그 대책위원회를 그 9월 달부터 이게 꾸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매일같이 그 마을 입구에 그 전에는 천막을 쳤습니다만 지금 날이 추우니까 그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매일같이 보초를 서고 있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군청 정문하고 후문에서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톱밥 공장 설립 반대 입장을 그냥 주민들의 의지를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어쨌든 서천군의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어떤 단체와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훼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사업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서천 구민들이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니까요. 생각을 좀 접으시고 요 바로 옆에 그 좀 이렇게 조금 그 호락호락
익숙한 분들도 좀 계신 동네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잘 못 찾겠지만 우리 서천 말고도 다른 시군으로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네 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서천은 아니되옵니다. 뭐 아까 저 주제 잡으신 게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제목이 뭐라고요? 마을 지키기에 힘겨웠던 한 해. 맞습니다. 이렇게 서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각 마을마다 있었는데요. 마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2024년을 또 10대 뉴스의 두 번째 뉴스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뉴스까지 듣고 좀 쉬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게 세 번째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쉬어가려고 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서천의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문화관광재단 출범. 예, 이제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네네. 그 정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10월 28일 날 임원 추천회의를 열어서 대표이사 1명과 비상임 이사 감사 등 해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해서 비상임 임원을 뽑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초대 대표이사는 문옥배 전 공주 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비상임 선임 감사 네. 이사 임원으로는 최명규 서천문화원 원장님, 네. 옆에 계신 김세용 미디어 문화센터 센터장님, 네. 그 아헌 이정주 네.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8분이죠. 네, 그다음에 감사로는 네. 한내세무회계사무소 서영덕 네, 네. 대표 네. 이렇게 됐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그 여기에서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들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부는 지금 모집을 끝냈고 네. 일부는 추가 모집을 또 오늘부터 적격자가 했습니다. 없어서 오늘부터 예, 했습니다. 추가 모집을 또 하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저는 이게 문화관광재단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범 전부터 이게 생산내기용이 아니냐. 그 대표적인 게 미디어 문화센터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는 데고 네.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그렇죠.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관광재단 출범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냈습니다 할 때 생산내기용이 서천군 그렇죠. 미디어 문화센터밖에 없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재단이 출범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 위탁을 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가 있으면 많죠, 지금 현재도. 군이 직영을 해서 직접 그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다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의 역할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그런 데를 가져가서 살려야 되는 것이지 잘하는 데를 왜 굳이 끼워 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들 그 저 생색내기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직도 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옆에 도시탐험역, 장항의 집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멈춰 있는 시설들을 재단에서 맡아서 군에서 직영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다시 새롭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주저앉혀 놓고 제대로 잘 돌아가고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던 어떤 시설들만 재단으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2년, 3년 단위로 위탁, 재위탁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신분 불안,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고용 불안에 어떤 시달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그 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이제 맞습니다. 그 전환이 되고 나니까 그 안정이 신분에 돼서 있어서는 네. 상당히 안정성 있는 이제 직장인이 된 거죠. 정규직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찌됐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무래도 이제 관광재단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경직된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공공으로 운영방 맞습니다. 안이 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이제 그 리더가 어떤 애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활용이 되냐 안 되느냐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 잘 살려야만 또 그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갖가지 어떤 뭐 그 그렇죠.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게 그렇죠.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댄선 여행도 했었고 세계 여행도 네네. 하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꽤 많은 예, 일을 예. 그래서 해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사장이 될까 좀 뭐, 우려가 되고 뭔가 뭐 새로 해 보시겠죠. 보시는 거를 또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 미디어 문화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팀장급을 받는 것인지 어떤 건지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잘 파악은 안 됐지만 네네네. 이분들이 또 그 마인드가 또 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네. 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그 새롭게 내 가지고 기존보다 좀 문화재단 그으로 들어가더니 좀 더 나아졌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라는 무조건.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 그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직원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리 옮기시는 분들이 다 옮기시지만 그런 어떤 부담도 갖고 시작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직원들은 당연히 그런 부담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그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치는 거에 따라서 직원들은 그 사업에 매칭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서천 관내 지역의 이 작은 소도시와 인구 분포를 보고 이 서천 국민들께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은 그래야지만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재단이 되는 거지. 재단이라고 해놓고 돈 20억 뭐 20억 이상을 예산을 출연해서 만들어 놓고 그 전보다도 못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출범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직원분들 이거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너무 부담 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아니 우리 직원들은 일단은 새로운 수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수장의 그 사업 방향에 맞춰서 필요한 도구들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책무만 다 하면 될 뿐인 거고요. 또 지금 있던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어떤 문화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한 경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훨씬 문화재단에 있어서 문화예술 사업이 훨씬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재단에 이사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이사를 하는 이유가 뭐 간판에 명함에 이사라는 명함을 찍으려고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정말 재단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게끔 도와드리려고 이사직을 하는 거지. 앞으로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후견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뭐 사업자 편이 아니라 그렇죠. 직원들 편에서 직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그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제가 요구하는 목표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신 걸로 맞습니다. 봅니다. 맞습니다. 그게 안 잘 되면 보셨어요. 그게 안 되면 탄핵하죠. 내가 저도 투사로, 요즘 그 유명한 탄핵 안 되면 투사로 투사로 바로 바뀝니다. 제가 생각보다 전투력이 세요. 그렇지. 자, 전투력 세죠. 그럼요. 그리고 제 뒤에 후견인으로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고정만 대표님도 또 저를 또 잘 밀어줄 수 있죠, 그죠? 해야죠. 뭐. 그럼요. 우리가 남이가. 공생합시다. 네네네. 아무튼 문화재단 출범이 이제 우리 뉴스 서천의 2024년 10대 뉴스 중에 세 번째 뉴스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문화재단은 내년 1월 2일로 출범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운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고운 눈과 더불어 매 눈을 갖고 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신운으로 볼 겁니다. 아 형님 너무 사심 듣고 그러시면 안 돼. 사신운으로 볼게요. 아 사시로?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급하게 달려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거리에서 같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과정에서 우리 스튜디오에 깜짝 손님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셔도 참으세요. 지금 안 알려줄 거예요. 어쨌든 스튜디오 데스크에는 지금 앉아는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우리가 저 게스트를 소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뉴스서천의 10대 뉴스는 종료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궁금하니까 목소리만 잠깐 들리겠습니다. 자 나와주신 분 목소리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약간 귀여운 춤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카리스마 춤으로 변환시킨 토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제가 아주 그냥 폭소 귀여운 춤이라는 거 한마디에 그냥 폭소가 터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그러지 마. 그 누구도 귀엽다고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하고 끝나고 나서 이 친구하고 좀 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대표님 우리 현재까지 보니까 한 6개쯤 6대 뉴스까지는 간 것 같아요. 자 이제 7대 뉴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아까 지금 고민스럽긴 한데 네. 그거를 좀 나중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교육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네네네. 교육 서천의 교육. 아까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에서 사업자가 사업 포기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그 단결 요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네. 그 옛날 종천초등학교. 종천초등학교. 예, 네. 여기가 이제 미래교육지원센터로 탈바꿈을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들어오기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요 반대 이유로 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이용을 했던 부분이 활용을 했던 교육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니네들 같은 산업 그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그 네네. 반대 이유 중에 주요 이유로 꼽혔던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그 7월 12일 날 그 종천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 미래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관이 됐는데 네. 여기는 인공지능 교육체험센터, 지능형 수학체험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반의 직업체험실, 그 디지털 기반의 예술활동, 상상 이름 공작소,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이제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인공지능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미래봄 센터거든요. 네네. 그 어찌됐건 그 2학기부터 학교별 그 교육 과정을 연기해서 다양한 미래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건 여담입니다만 아직 준공 허가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다음 주에는 이거를 소개를 해볼 생각인데 네. 아무튼 뭐 그 문제가 조금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라는 것도 올해 10대 뉴스에 하나 선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집어넣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스서천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신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네. 생태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보도들도 좀 많이도 했었고 네. 하는데 노루섬이 특정 도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이제 서천 지속협이 이제 앞장서서 노력도 했지만 뉴스서천이 그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또 가능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한 그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참여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네. 환경부가 이제 그 5월 24일 날 노루섬을 이제 특정 도서로 지정 고시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해양수산부가 2021년도 12월 20일자로 개발이 가능했던 이용 가능 도서에서 준 보전 무인 도서로 변경한 지 네. 2년 6개월 만에 특정 도서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특정 도서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술 목적 외에는. 그리고 이거를 그 허가를 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발이 이용 가능한 도서였을 때는 여기에 뭐 그 민간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뭐 낚시도 하고 그 뭐 훼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국제 멸종 위기종인데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뭐 이런 애들이 살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서식지. 네네네. 그런 데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서천 지속협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서천 지속협이 뉴스서천을 포함해서 이제 지역 신문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준 보전 무인 도서로 이제 변경을 해달라고 얘기해서 해양수산부가 이걸 들어줬고 네. 끝내는 이제 그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하려면 특정 도서로 지정을 해서 민간인들의 출입 자체를 막자. 그래서 이제 입도가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서천 지속협이 여기에 이제 그 저어새들이 그 산란할 수 있게끔 고추대라든가 고추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식구 가서 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그 환경부의 금강위의 환경청으로부터 이쪽에 그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찌됐든 우리 노루섬이 우리 조금 더 우리 저 국민들 스스로가 이 노루섬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부분들의 어떤 표본 표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루섬 환경 보호에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서천 국민들이 더 많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뉴스서천의 관심도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거기 우리 뉴스서천의 편집국장님께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뭐 저도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우리 대표님과 편집국장님이 어떻게 따지면 환경 옹호 신문을 만들고 계시는 환경 보호 옹호 신문을 만드는 데는 앞장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더 발빠른 취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이제 아홉 번째 소식 아홉 번째가 아니 됐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그 축제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축제는 이런 것이란 제목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 축제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장항 마을 음악 축제입니다. 장항 마을 음악 네, 축제 네. 올 10월달에 있었죠. 이 사실은 이 축제가 기존의 축제들 하게 되면 전부 다 뭐 그 외부인들 그다음에 뭐 가수들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저 실제 하는 프로그램은 적지만 전체적으로는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외부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 몇 곡 듣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항 마을 축제는 이게 이제 그 장항읍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됐고 행사도 그 다 그 이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네. 직접 기획을 하고 직접 그 출연을 해서 완성을 시킨 맞습니다. 주민 참여형의 어떤 그 저 축제 모델이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의 축제는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도 그 지역민들의 호응도도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효과도 배가 될 거다. 예산이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던 그렇죠. 행사 축제 행사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서천군의 행사 축제는 예산은 서천군 예산인데
이 예산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쉽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서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음. 외부 타지에 있는 가수들, 뭐 트로트 가수든 뭐든, 그리고 그런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뭐 서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기획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 있는 대형 기획사 이벤트사들한테 이렇게 외주 형태를 주다 보니까 돈은 서천 돈을 썼는데 서천에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장항 마을 음악 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서천 장항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장항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장항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비용으로 다 소비가 됐습니다. 정말 그 마을 축제라는 분위기가 나는 게 오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드실 수 있는 음식들도 대접을 했고, 보실 수 있는 어떤 공연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 자체도 서천 장항 지역 것들만 모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미디어 때문에- 문화센터도 여기에 또 참여도 하셨지 네, 않습니까? 저희도 참여는 행사- 뭐 당연히 했습니다만 우리 미디어 문화센터를 포함한 우리 서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떤 체험을 전제로 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다 체험을 하셔서 뭐 거의 최저 실비 또는 거의 무료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말 내실도 찾았고 효과도 찾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도 찾았던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라는 거, 우리 뉴스서천에서 진짜 9대 뉴스로 선정할 만한 축제였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이 장항 쪽에 지금 학교가 이제 폐교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의 여중고, 정해진 거 있죠. 그 졸업생들도 직접 이번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창. 그 주민자치회 그 이 행사를 주관했던 분이 추선을 해서 네, 장항 미곡 창고죠. 네 맞습니다. 미곡 창고에서 직접 동창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공간을 제공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을 애양심. 애양심을 갖게 네네.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령자까지 이렇게 또 참여해서 또 그 저 뭐 그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뭐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네. 이제 또 그것도 있지만 또 뭡니까 그 이 장항, 그러니까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분들한테 명예 읍민증을 이렇게 주는 것도 있었고, 네. 나름대로 그 알찬 행사들이 좀 많았던 그렇죠. 그런 그 기존 축제였던 것 기존 같습니다. 행사하고 다른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톡톡 튀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음. 비록 올해가 1회이기 때문에 진행이라든지 뭐 기획이라든 것들이 그렇게 뭐 매끄럽고 순조롭진 않았습니다만, 올해가 1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내년에 2회, 3회 계속 이어가다 보면 진행도 매끄러워질 것이고 기획도 순조롭게 될 것이니까요. 이제 주민들의 손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로만 만들어진 축제 행사. 이거는 계속 명맥을 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10대 뉴스의 10번째 소식 전해 주십시오. 10번째? 마지막으로는 군수와 통나무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군수와 통나무집 무슨 노래 제목 같아요. 이 통나무집, 목마와 숙녀 뭐 이런 거. 아니 통나무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있는데 내가 정확한 이름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거는 이제 그 덕암리가 이제 그 군수가 지금 그 살고 있는 데가 이제 덕암리잖아요. 네. 이 군수의 통나무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6월 3일 날 그 충남도청 국민신문고하고 공익신고란에 군청 A 팀장의 비행위 의혹, 네. 김기훈 군수의 어떤 사전선거 운동 공모 의혹 등을 담은 이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A4 용지로 넉 장 분량에서 보게 되면 A 팀장의 비위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부분이고, 네. 거기에 이제 이 서울에 있는
분의 명품백과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지금 KBS 사장하는 사람은 그걸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결국은 지금 KBS 사장으로 앉았지만 네. 이번에 여기에서도 그 백을 전달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명품백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아서 쓰기도 하고 했던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찌됐건 그 서천을 좀 오래 널리 알린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특화시장 화재,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수 부인의 명품백, 그 다음에 최근 그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그 전 정보사령관이 서천 출신의 네. 노상원이었다. 아이, 아주 서천을 빛낸 인물들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군수 부인의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그 경찰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네.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초에는 이 제보 공익 제보에는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사온 명품백과 그다음에 고급술을 선물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적시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군수는 이강선 의원하고의 군정질문 행정사무 감사에서 그 우리는 남을 도우고 살았지 예?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받을 정도로 저 하진 않았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 용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게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그 적절히 그 처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뉴스서천 같은 경우는 백을 전달했다고 얘기했지만 백이 어떤 백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명품백인지 뭔지도 모르고 해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이제 독자들이 봤을 때는 남들 다 명품백이라고 하는데 왜 얘네들은 명품백이라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왜 뺐나 그러지만 실물을 이게 본 적이 없어요. 네, 실물을 명품백인지 아닌지를 네. 그 기준이 뭐고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실물도 모르고 그게 값어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언론이 왜곡된 보도를 했다라는 어떤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 대표님께서 판단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군수가 이제 통나무 집에서 이제 그 하이직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과거의 영상들을 이렇게 틀어주고 하면서 이제 그 차기 선거에 그 도와주면 뭐 인사상 그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 여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투고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지역 언론인을 포함해 가지고 군청 간부들한테 군수가 가지고 있는 골프 회원권 네. 이걸 이용해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네. 이렇게 혜택을 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7월 24일 날 서천군 선관위에다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그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간 우리 2024년 갑진년의 서천은 정말 이렇게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10대 뉴스는 그냥 굵직한 뉴스일 뿐이지 이거 외에도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2024년의 서천이었어요. 여기에 정말 뉴스 서천이 한 주 한 주마다 새로운 어떤 뉴스와 그리고 그 전주에 대한 어떤 뉴스의 결과 아니면 과정 이런 것들을 충실히 국민들께 전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뉴스 서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테리왕자 공정 이야기에서도 매주 이렇게 고 대표님과 같이 매주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우리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 대표님 올해 한 해를 보내보시면서 참. 어떤
네. 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군에서도 서천군을 빛낸 10대 사업을 선정해서 20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요 내용에서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은 특화 시장 뭐 여기는 이제 93일의 기적 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 두 네. 가지는 같은데 당초에는 이제 20건을 뽑아가지고 외부 평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10대 사업을 선정을 한 걸 보게 되면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는 특화 시장 화재 복구 93일의 기적. 지금 현재 이제 고향사랑 이음의 이제 특정 기부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 5억 목표로 기금 목표를 지금 해서 기부를 받고 있는데 네. 7,400만 원 정도가 아까 모금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해양바이오 산업 메카로 1,122억 규모의 지원 확정, 역대 최대 투자 유치 3천억 원 달성과 일자리 대상 7년 연속 수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문화광장재단 설립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안전보건 분야는 행정안전부 재해 관련 사업비 1,010억 원 확보, 보건복지부 4개 분야 우수기관 수상, 그다음에 환경부 노상수관망 정비 사업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행정복지 분야에서는 100세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전 읍면 주민자치의 전환. 그러니까 13개 읍면이 모두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024년도 재난극복, 나눔으로 더한 행복 서천. 이게 이제 10대 뉴스를 이렇게 그 서천을 빛낸 10대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네요. 10대는 선정했는데 제게는 잘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옮기기도 어렵네요. 자, 올 한 해 어떻게 우리 서천 고 대표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떻게 잘 보내셨는데 일단 소감 짤막하게 하나 뭐 듣겠습니다. 다사다난했고 네. 어느 때보다도 그 정부가 사실은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 신문사 지역에서 신문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이 굉장히 어려우셨죠?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네. 뭐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형이고,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도 이제 무엇보다 다른 신문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 사업을 지금 한 번만 빼고 17년 동안 받았다라는 거, 네, 17회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뉴스전이 자랑하는 부분이고, 며칠 전에 23일 날 내년도 그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기금 사업 우선 지원 대상자 공모 서류도 되셨죠? 접수를 네. 한 상태고, 네. 내년 1월 중으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네. 내년 1월 중에 발표가 잘 나야 제가 어렵지만 네. 내년에도 뉴스천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운영하지 잘 않을까. 날 거라고 저희들이 길을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힘들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올해 뉴스천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다. 네, 이걸로 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입니다. 올해는 갑진년이었죠. 근데 갑진년인데 정말 값진 한 해들을 보내셨어야 되는데 정말 값진 한 해들을 보내셨는지는 개개인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내년은 을사년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어떤 그 이슈가 있었던 을사년을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을사늑약을 했던 을사년하고 2025년의 을사년은 전혀 다른 모습의 을사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태류왕자 궁정 이야기는 2025년에도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그 탄핵이 되냐 안 되냐도 또 대표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나가고 있는 것들은 지나가게 돼 있고요. 어찌됐든 결론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조바심 안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누군지 인사드렸던 분이 지금 게스트가 옆에서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노래 듣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데스크에 모셔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이야기 조금만 듣고 헤어지고요. 일단은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요 맞습니다. 트와이스가 부르는 노래죠. 올해 제일 잘한 일 같이 듣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뉴스 청코 대표님은 제가 보냈고요. 네, 가야 돼요. 그분은 지금 식사하러 가셔야 되고. 제 옆에 아까 목소리만 나왔던 분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세상에 내가 살다 이 친구를 아가씨라고 부르게 됐네요. 네, 대학교 1학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나는 중간에 다시 집으로 올 줄 알았더니 고 대표님 들어가세요. 알았더니 결국 대학교 1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어떻게 따지면 장항의 인재입니다. 토라가 왔네요. 여러분들 토라하고 인사 한번 부탁할게요. 토라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토라야. 네. 어떻게 1년 동안 대학생활 잘했어요? 네, 요즘에 제가 춤을 좀 제가 춰요 요즘? 네, 무슨 춤? 긴장돼가지고 지금 긴장되는데 괜찮으시나요? 긴장은 무슨 얼어 죽을. 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긴장됐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참 잘하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자, 네. 1년 동안 뭐 했어요? 1년 동안 이제 2024년에는 바빴던 것 같아요. 항상 춤으로 학교에서 버스킹을 한 게 아, 그래? 네, 버스킹 어디서 버스킹 했어요? 했어요. 어디서?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농구장이랑 운동장이랑 가까워서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교수님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선배들이랑 같이. 야, 그러면 어떻게 올해 한 해를 대학생활 해보니까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MT 때 제가 음. 개인 공연했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때 그 오빠가 있는데 벌써 오빠가 생겼구나. 조교 오빠가 그럴 수 있어? 나를 놓고 오빠를 벌써 새겼단 말이야? 조교 오빠가 있는데 나 삐짐. 죄송해요. 조교 오빠 조교를 했던 오빠 한 분이 네네. 계시는데 그 네네네. 오빠가 이제 저를 촬영한다고 아, 90년대 버전으로 약간 그 H.O.T 캔디처럼 막 이거 회전하는 360도 촬영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연출하고 싶다고 어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요? 갖고 있어요. 우와, 다음에 그 영상 한번 보여주는 거 약속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영상 꼭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자, 토라는 지금 방학입니다. 방학이라 여러분들이 그 토라의 라링한 쇼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게 남아는 있고 그 채널은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토라가 방학 시즌 동안에 몇 번이나 와서 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방학 시즌이니까 어디 안 갈 거잖아요. 장학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 안 부르면 네, 스케줄 그러면은 안 부르면 일주일에 한 더 번씩 와서 방송하세요. 일주일에 2번이요. 일주일에 한 2번쯤 와가지고 방송하시고 요걸 갖다 자료를 좀 많이 남겨놔서 나중에 토라가 나중에 어떤 자료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방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뭐 허락한다면 와서 우리 미디어센터 방송실 와서 많이 또 춤춰요? 춤추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 이야기도 하고 대학생을 이야기도 하고 다른 타쿠로는 이제 헤어졌죠? 그건 좀 약간 그래요? 네, 타쿠로는 이제 비밀입니다. 잊혀진 이름이에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타쿠로라고 있었어요. 그 썩을 놈.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네. 제가 어제도 새벽을 샜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연습하느라고 어제 새벽에 연습하려고 그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빠가 보실까봐 아빠가 볼까봐. 낯가려가지고 아이고. 연습할 때는 낯가려거든요, 제가. 그러군요. 그래서 낯가려서 연습실에 가고 싶은데 안타까워요, 지금.
낯가려요. 연습실은 여기 지하에 상당히 생활문화센터 지하에 그 거울방 아주 좋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애들 오잖아요. 저기 애들은 토요일만 오고 평일날은 잘 안 오니까 평일날 수업이 있어서. 평일날 오셔서 하시면 되고. 하여간 앞으로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테리우스는 기대가 되는 게 토라가 앞으로 방학 시즌 내내 어떤 방송을 해 나갈지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한층 더 성장한 우리 토라를 봐서 너무 저도 영광이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 내년도에는 뭐 할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아까도 인사할 때 말했지만 제가 요즘에 카리스마로 돌아왔거든요. 카리스마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옛날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애교 있는 거를 많이 시켜가지고 애교 있는 거 했는데 팬분들이 사생 팬들도 있었고 안티 팬도 있어서 애교 있는 거는 빼버리고 그냥 아예 그 멋진 걸로 가자 해서 멋진 걸로 지금 바꿨어요. 그래요. 어떤 멋진 걸로 변한 우리 토라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방학 시즌 동안에 방송하는 것도 저도 같이 지켜볼고 시간이 된다면 저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안 오잖아요. 같이 방송을 토라가 방송해달라고 하면 같이 올 거예요. 안 오잖아요. 그때 그 부재중으로 제가 부재중이었을 때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래요? 해달라고 했는데 안 어떤 놈이야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떤 그런 게 뻥을 치고 대표님이요. 아무튼 그렇게 할 테니까 토라 여기 자주 와서 방송 자주 해주고 일단은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여기서 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마지막 방송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여러분들 모든 가정 내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도 행복하시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하나 성공했어요. 선곡을 했는데 네네. 신청곡 뭐예요? 제가 요즘에 그 많이 연습하는 엔하이픈의 바이트미라고 네. 그게 그 카리스마 있는 노래인데 제가 거기에서 파트 한 명을 맡아가지고 지금 가수 이름이 뭐예요? 엔하이픈. 엔하이픈. 네. 엔하이픈 그러니까 저기 엔하이픈. 국내 가수예요? 국내 가수예요. 엔하이픈의 Bite Me면은 나를 물어달라는 얘기잖아. 네. 그죠? 거기가 원래 베이스가 뱀파이어여서.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토라의 신청곡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하이픈의 Bite Me 날 씹어줘. 같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라야 우리 방송 끝날 때는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